6월 들어오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이적과 영입 상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 합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여름 이적 시장 기간은 6월 14일부터 8월 31일 오후 11시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대회 기간에는 이적 관련 공식 발표와 기자회견이 어렵기 때문에 며칠 내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선수들에 대한 소식도 확정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파트너로 히메네스, 에제와 깁스 화이트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은 모두 토트넘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영국 내에서는 히메네스는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벌써 다음 시즌 토트넘의 스쿼드를 예상하면서 손흥민이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라며 호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매체에서는 토트넘과 히메네스가 이적에 합의했다는 속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리케인 이적 후 공백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히메네스는 2001년생으로 만 23세의 멕시코 국가대표로 리그에서 30경기 23골을 기록하고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동안 히메네스는 아스널과 AC 밀란, 나폴리 등의 영입 경쟁에도 불구하고 나는 토트넘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토트넘과 페에노르트와 합의문 작성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히메네스는 전통적인 9번 역할을 수행하는데 뛰어난 득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공식전 41경기에 출전해서 26골 8도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축구 매체에서는 히메네스를 전설적인 공격수 로빈 반 페르시와 비교합니다. 왼발잡이라는 공통점의 속도와 운동 능력, 마무리, 헤더, 본능적인 움직임까지 완벽한 공격수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축구 전문가로부터 지적받는 것은 빅리그에서의 경험 부족뿐입니다. 주장 손흥민의 존중과 배려, 리더십과 함께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리버풀도 히메네스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메네스는 초지일관 토트넘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히메네스가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히메네스는 평소 손흥민의 움직임과 경기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의 선수로 손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 히메네스는 토트넘 구장을 방문해서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도 직관했습니다. 당시 히메네스는 경기장을 방문한 사진과 함께 단 하나의 경기 장면을 공유했습니다. 그 장면은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최종 이적료 협상인데 4,500만 유로, 약 670억 원을 토트넘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와도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에제는 이미 토트넘의 선수가 된 것 같은 친근한 분위기입니다. 에제는 지난 5월 29일 손흥민의 인스타 게시글에 갑자기 좋아요를 눌러 화제가 되었습니다. 31일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메디슨을 만나서 투샷을 공개했습니다. 에제는 지난해 9월 버버리 컬렉션에 참석해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시즌 27라운드에서도 에제는 손흥민과 메디슨에게 둘러싸여 귓속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당시 토트넘 홈구장에는 에제의 에이전트와 가족이 함께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1998년생으로 올해 25세인 에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7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에제를 영입하기 위해 6천만 파운드, 약 600억 원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2주 안에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영입 대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의 미드필더 모건 깁스 화이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시즌 막판 급격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다음 시즌 회복까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생의 깁스 화이트는 노팅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리그 37경기에서 5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어시스트에 올랐습니다. 노팅엄은 현재 심각한 재정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깁스 화이트 이외의 칼럼 허드슨 오도이까지 토트넘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저렴한 이적료에 브레넌 존슨을 데리고 와서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은 깁스 화이트의 이적료를 4천만 파운드, 약 700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최근 뉴캐슬이 관심을 보이면서 6천만 파운드로 올렸습니다. 토트넘이나 뉴캐슬이나 먼저 지갑을 열면 계약이 성사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깁스 화이트의 영입은 토트넘을 유로파리그 우승과 다음 시즌 챔스리그 진출의 핵심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판더벤처럼 토트넘 최고의 영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축구 매체들은 깁 화이트가 메디슨에 돕는 자원으로 출발하겠지만 결국은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깁스 화이트의 시즌 기록이 메디슨을 뛰어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그 37경기에서 선발 35번, 5골 10도움,
16개의 빅찬스 창출, 게임당 키패스 2개, 패스 성공률 77% 등의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트넘은 히메네스와 에제, 깁스 화이트를 영입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그동안 토트넘이 접촉해왔던 일부 선수들은 다른 팀을 선택하면서 복잡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경기력이 뛰어나다고 인정한 선수인데 바로 라이벌 팀을 선택하고 이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큰 주목을 받았던 브렌트포드의 이반 토니 영입에 토트넘은 현재 완전히 발을 뺀 상황입니다. 빅클럽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브렌트포드는 토니에게 1억 파운드, 약 1750억 원의 이적료를 매겼습니다. 엄청난 배짱의 이적료에 모든 빅클럽들이 부담을 가지는 상황에 토트넘은 4천만 파운드를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반 토니는 4천만 파운드라면 나는 첼시를 선택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브렌트포드와 첼시는 5천만 파운드를 놓고 마지막 협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접촉해왔던 풀럼의 수비수 토신 아다라비오요도 첼시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완전히 빼앗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토트넘이 최정방 공격수로 슈투트가르트의 스트라이커 세루기라시와 라이프치히의 벤자민 세스코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루기라시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대체할 스트라이커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올해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하면서 세루기라시에 대한 토트넘 관련 뉴스는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라시가 주력이 떨어지고 수비 상황에서 압박 능력 부족에다가 여차하면 욱하는 성격의 카드를 받는 플레이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벤자민 세스코는 아스널이 집중 관심을 보이면서 토트넘은 발을 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라이프치히와 아스널의 이적료 협상이 난관에 처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에는 세스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세스코는 5,5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개되지 않은 난관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죽어도 토트넘은 싫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세비야의 센터백 로익 바데와 첼시의 코너 갤러거의 영입은 결국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두 선수는 기자들에게 토트넘 이적설은 꺼내지도 말아라라며 화를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부 매체들은 일부러 로익 바데와 코너 갤러거에게 전화를 걸거나 해서 화를 내며 전화를 끊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체에 바데는 토트넘 이야기가 나오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토트넘의 영입 소식이 확정적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문제는 내보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데리고 가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잘 내보내고 잘 파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히샬리송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